마치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술한 티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앞뒤가 앞뒤가 네. 네. 안녕하세요. 장걸다 구소연, 김상석 조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재벌, 특히 예술가 자연을 사랑하는 상업주가 세계적인 건축가를 통해 세운 저택으로 자주 등장하는 건물이 강원도 원주에 있죠. 최근에 드라마 마인, 아다마스, 판도라 등의 드라마에서 효원가의 대저택, 해송그룹의 대저택 해송원, 해치그룹 본사 등으로 등장하는 뮤지엄 산이 그곳인데요. 삼성을 생각나게 하는 효원가인데 실제로 삼성가의 일원인 고 이인이 한솔그룹 고문의 의뢰를 받고 안도 다다오가 8년에 걸쳐 완성한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 마인을 보면서 스카이캐슬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셨죠. 김서영 씨가 여전히 이목을 끄는데 그에 밀리지 않게 이보영 씨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2013년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걸 보면서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요. 용산가족공원에 가면 거기 잔디에 보면 넓은 잔디에 왼손이에요. 왼손 손가락 조각이 딱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보영 씨 남편이 나온 드라마 있잖아요. 지성 씨가 나온 비밀에 보면은 황정음 씨랑 이렇게 올라가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의자가 있어요. 큰 의자. 그 의자하고 그 왼손 조각사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좀 특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재밌게 보셨나 봅니다. 열심히 그 본 거죠. 이게 다 기억하는 거 보면 되게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예.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건물들, 그 건물 건축거장 아실 겁니다. 안도 다다오.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이 상당히 좀 파란만장하죠. 1941년생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뭐 철공소, 공업고등학교 졸업해서 목수일, 그리고 권투선수까지 이렇게 하다가 헌책방에서 어떻게 우연하게 르꼬르 뮤지에의 어떤 그 건축학 책을 보고서 그 이후로 다 정리하고 건축학만 독학을 해서 1979년에는 일본 건축학 상까지 이제 받으면서 그 이름을 알렸죠. 안도 다다오가 르꼬르 뮤지에 책을 헌책방에서 구해서 독학을 했었다면은 우리나라 현대 건축가의 선구자 김중업 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로 직접 건너가서 직접 르코르비지에한테 이제 사사를 받고서 1956년도에 귀국을 해서 필로티 구조, 옥상 정원, 아파트 이런 것들을 선보였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오래된 고층 건물이죠. 3일 빌딩을 직접 설계를 하고서 콘크리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한국 현대 건축의 원형들을 많이 건축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 단지의 개념이 르코르비지에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르코르비지의 아이디어를 문화재를 훼손하는 반달리즘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한국의 계획도시에 와서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르코르비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도다다도 그렇고 둘 다 장식적이고 화려한 요소를 거부하고요. 본질을 추구하면서 자연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집중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르코르비지에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래서 또 안도다다오의 건축미에 쉽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 한국에서 핫플레스에 지어지는 건축물들 보면 줄줄이 안도다다오식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 막 지어져서 콘크리트로 뭐 지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도다다오의 이제 그 건축상 받은 스미요시 주택을 지을 때 이게 건물이 이제 막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추우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옷을 한 겹 더 껴입으시면 된다고 했고 어떨 때는 포기하는 것도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게 건축물에서 기능적인 걸 완전 배제하고 그냥 미만 추구한 건데요. 일본에서 안도다다오 같은 거장이 나타난 거는 이 참아준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참습니다. 참석. 그 뮤지엄 산 외에도 종로 해화동 가면 재능교육의 그 JCC 센터라든가 최근에 서울 마곡지구 LG 아트 센터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안도 다다오 작품이고요. 또 제주에는 본태박물관, 유민미술관, 글라스하우스 등이 이제 안도 다다오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에서 말했던 이보영 씨가 최근에 나온 대행사는 고아인 역으로 나온 이보영 씨와 최창수 역으로 나온 조성아 씨의 투톱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보영 씨는 이런 투톱 구조에서 정말 매력적인 이제 캐릭터를 이제 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바쁜 고아인도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포스가 뿜어 나오면서 매력적인 그 아우라 그런 것도 사실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고아인
고아인 씨가 PT장에 갔는데 외모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막 좀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왠지 PT가 좀 안 먹힐 것 같고 뭐 매력 포인트가 좀 없어질 것 같잖아요. 느낌에. 이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뭐 거래를 할 때 뭔가 좀 외모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본인의 일을 좀 잘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외모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구 사회에서는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외모가 일종의 자기 관리처럼 여겨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사회죠. 그래서 나이 안 들어 보이는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바쁜 분들일수록 다운타임 없으면서 가시적인 효과 있는 그런 시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시술 효과가 좋으려면 좀 강한 시술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강한 시술은 항상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마치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수술한 티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앞뒤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요구사항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미용의사들 아닙니까? 뭐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죠. 보통 이제 시술하고 뭐 멍이 든다든지 또 자연스러워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절개라든지 봉합이 들어가는 그런 시술 말고 시술 결과가 드라마틱하려고 하면서 또 눈에 띄는 색소가 줄어드는 거라든지 뭐 얼굴이 컨투어가 바꾸어 보인다든지 모공이 또 확 줄어 보인다든지 하는 효과가 그럼 빨리 보이는 게 또 중요하겠죠.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뭐 보톡스 같은 것이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 뭐 하이프라든지 고주파 또 뭐 마이크로웨이브 등을 이용하는 시술들은 햇빛이 강한 시절에도 상관이 없고 또 시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불편감이 없으면서 그런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 이제 편이죠. 결국 이제 여기서 어떤 시술이든지 빨리 시술 후 정상으로 돌아가고 시술의 부작용이 안 생기고 특히나 빠른 상처 치유, 빠른 회복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를 병행하거나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일반적으로 상처 치유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방법으로 상피재생의 핵심적인 뭐 EGF라든가 여러 가지 크로스 팩터를 침투시킬 수도 있고 이온토포레시스, 그다음에 초음파 관리, 특히나 뭐 LDM 이런 종류는 염증과 관련된 MMP를 줄여주고 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히시아 프로테인 HSP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수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관리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안도 다다오와 본질에 집중하자고 드라마 내내 얘기하시는 고아인 씨와 관련해서 회복이 빠르고 결과에 집중하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